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한 주가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 상태가 안 좋은 증시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봤죠. 하락이 있으면 곧 상승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에서는 고용이 뜨거워.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민간 부분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전망한 수치의 2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용이 좋대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경제가 좋네. 미국 경제 최고다. 증시 올라가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야, 이거 금리 더 올려도 할 말이 없겠다. 왜 이렇게 경제가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며 결국은 하락 마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결국 한국까지 와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힘든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하락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바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조정이 조금 깊은 만큼 또 반등이 강하길 바라며 우리는 이제 8월쯤 되면은 다시 또 온라인은 코스피를 생각하면서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옐런 방중은 어떻게 되었나요? 일단 지금까지는 별 뉴스는 없지만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서로 으르렁으르렁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협상을 앞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미국은 중국이 광물 규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보였고 역으로 미국도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 규제하는 건 뭔가 봤더니 대중국 역의 투자 제한, 말 그대로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말을 한다고 하며,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나왔던 클라우드 컴퓨팅 접근 막는 거, 이것 또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옐런은 좋은 합의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겠죠. 결국은 투닥투닥 하면서 정상회담까지 가야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은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전의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매출 60조, 영업이익 6천억으로 시장 전망치보다 매출은 적고 영업이익은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예상이 2천억 내외고 그 다음에 나온 게 6천억이기 때문에 사실 3전한테는 큰 의미가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차이가 나도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매출은 조금 적게 나와서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내비치며 오늘 7만 전자를 살짝 깨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전 어쨌든 실적 발표는 끝났고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바로 이번 달 말 27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때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2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하는 동시에 3분기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더 나빠질 것 같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미래를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래를 발표하는 27일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걱정 조금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1조 원 투입한다. 자, 삼전이 미래를 위해서 1조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나 봤더니 정말 지겹도록 많이 봤던 그 단어죠. HBM. 참고로 HBM은 AI 시대에 딱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를 뜻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삼전은 HBM 생산 능력을 내년 말까지 2배로 올리기로 했으며 주요 장비를 발주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고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은 지금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 그 선두를 뺏기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삼전이 이렇게 돈을 바르면서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빠르게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마도 올해 내년 경쟁이 치열해지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당연히 장비 발주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 관련 장비 관련주, 반도체 장비 관련주 이쪽에서는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야기 당연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는 HBM 관련주 그리고 특히 장비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필에너지 미쳤다. 야, 이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필에너지가 이번 공모에서 16조 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고 하며 최근 공모주 시장의 뜨거움을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필에너지는 2차전지 장비 관련주인데
뜨거운 2차 전지와 뜨거운 공모주가 만나 아예 용암을 만들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0.6개의 경쟁을 뚫고 한 개를 받았다는 거 알려드리며 여러분들도 꼭꼭꼭 한 개 이상 받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날 진짜 미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청약하는 공모주가 또 오는데요. 그 친구가 미쳤다는 소식, 바로 센서뷰라는 기업입니다. 초고주파 이동통신 케이블 및 안테나 전문기업인 센서뷰가 공모가 상단 3,600원을 뚫고 4,500원에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올려도 좀 많이 올린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만큼 결과가 좋았다는 거겠죠. 경쟁률은 1673대 1로 매우 준수하게 나왔다고 하며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 청약하는 거는 조금은 아쉽겠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는 오늘은 스킵하고 내일 열심히 공부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도 미쳤다는 소식. 월요일부터 청약이 진행되는 웹툰 제작사 와이랩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업마저 마음에 드는데요. K-웹툰은 이미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고 그 IP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나오는 드라마, 그 다음에 영화, 이 모든 것들이 웹툰 기반으로 나오는 게 정말 많죠. 그리고 참고로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웹툰으로 성공했다는 거는 그만큼 스토리가 탄탄하다, 또한 팬층도 탄탄하기 때문에 최소한 중박은 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방에 깔려있는 이러한 웹툰 IP를 사용한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포기할 제작사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갈수록 이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 봤더니 공모 밴드는 7,000원에서 8,000원이었는데 상단을 뚫고 9,000원에 확정이 되었으며 1821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진짜 대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공모주가 매우 뜨거운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뜨거움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공모밴드 상단 그 이상 그냥 뚫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무리 데이터가 좋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걸 확인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는 그럴 깜냥도 안 되는 기업들이 조금 욕심을 내는 그런 상황이 오기 시작하면 결국은 또 공모주 시장의 매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또 과거처럼 공모주가 재미없는 기가 한 몇 개월 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항상 느낍니다. 모든 거는 다 흐름이 있구나.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구나 라는 걸 여기서도 느낄 수 있네요. 어쨌든 언제든 공모주 시장이 좋을 때든 아니면 또 나쁠 때든 열심히 계속 공부하는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GS건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제도 급락, 오늘 또 급락하고 있는데요.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가운데 사과문을 올리고 입주 지연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관련해서 철거, 그 다음에 신축 공사, 입주 지연 보상 등 내역을 산출해보니까 총 5,5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며 그래서 GS건설은 상반기 결산에 손실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금은 향후 5년간 분할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며 정확한 사항은 향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캐시우드, 메타, 그리고 AMD 샀음. 자, 돈나무 언니의 매수 매도는 항상 뉴스의 중심에 있죠. 성장주만 보는 돈나무 언니가 이번에는 뭘 사고 팔았나 봤더니 일단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겠죠.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판단한 메타와 AMD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니까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크래프톤 디펜스 게임 출시. 크래프톤에서 독립 스튜디오 라이징 윙스가 개발한 실시간 전략 디펜스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이름은 디펜스 더비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의 특징은 타워 디펜스 장르에 심리전 플러스 4인 경쟁을 넣은 게임이라서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안 한 지 진짜 한 5년? 10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서 요즘 게임 트렌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타워 디펜스는 혼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특이하게도 경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해외 6개국에 먼저 출시를 하고 추후 한국에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디펜스 게임 좋아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구인난이 심각. 요즘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외식 호텔,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업계 전반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쪽을 찾는 고객은 점점 늘어나는데 직원 채용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와 생활용품점에서는 무인 계산대가 들어가고 있으며 외식업체는 서빙 로봇 그리고 키오스크 주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확실히 요즘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뭐 고깃집을 가거나 술집을 가면은 이제는 뭐 벨을 누르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미니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곳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무인화가 가속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로봇이 재고까지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뭔 소린가 봤더니 일본의 스타트업 텔레 이그지스턴스는 아르바이트 로봇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편의점 같은 매장에서 음료를 자동으로 보충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로 빈 곳을 발견하면 재고를 보충하는 로봇으로 하루 최대 1000개의 음료를 채워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 점주분들이 매우 좋아할 만한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미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점포 150개가 로봇을 도입하고 이미 업무량의 20%가 감소하는 등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챗GPT 열기는 살짝 다운. 챗GPT 출시 이후 월간 사용자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 트래픽은 전월 대비 9.7% 감소했고 트래픽, 순 방문자 수, 이용 시간이 줄어든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때까지 많이 뜨거웠으니까 뭐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 다만 이렇게 이용자가 줄어든 것은 AI 챗봇의 신선함이 사라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 기릿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결제까지 하면서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요즘은 안 들어간 지 꽤 된 걸 봤을 때 아마도 다른 사람도 저랑 비슷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흥미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스레드 출시. 메타에서 스레드 앱을 공개를 했습니다. 트위터의 위협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저커버그는 10억 명 이상의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개 대화 앱이 필요하다며 트위터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말하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스레드는 인스타라는 인프라 덕분에 안정전 시스템을 갖춘 상태로 출발이 가능하며 공개된 지 7시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1000만 명 이상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트위터 가입자는 3억 명인데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스레드 관련주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인도가 중국처럼 되려면은 인도가 중국처럼 인프라를 갖추고 금융 성장을 이루려면은 올해부터 47년까지 약 1경 4천조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정부 추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길이 늘리고 항구 확대하고 철도도 증설을 해야 되는 말 그대로 그냥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인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시간이 있으면 해결이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는 향후 20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0위권 내 최소 1개 도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47년까지 5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행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여행 유튜브 이런 걸 보면은 인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박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오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바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궁금해서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등이 어딘가 봤더니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하며 참고로 서울은 62 전후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합성 마약 대응 연합체 출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듣기는 엄청 많이 들은 펜타닐. 뉴스를 보면은 무슨 학교 화장실에서 하고 있는 걸 들키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다 보니까 미국이 합성 마약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다국적 협의체를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84개국의 나라가 참여하는 모습.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딱 하나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미국은 중국을 펜타닐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은 가입하기 조금 꺼림칙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같은 게 조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빠르게 좀 처리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레켐비 승인.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이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가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로는 20년 만에 허가받은 최초의 약물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임상에 따르면 18개월간 인지저하를 27% 늦춘 바 있으며 그리고 약 9%가 부작용을 겪은 바 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건망증, 경증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 알츠하이머 초기 치매 환자에게 투여를 한다고 하며 다만 아쉬운 거는 증상이 이미 진행된 환자에게는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보다는
조금 뭐 예방하는 느낌 그 정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가격입니다. 주 1회 투여 기준 연간 하나로 약 3,500만원의 금액이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정말 많은 약들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빠르게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병인 알츠하이머를 정복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